골목시장에 비에 젖은 천막을 걷어내는 한 남자. 시장 상인들은 매번 이 남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쓰레기 치우는 등 온갖 일을 치우는 남자. 상인들은 시장 바닥을 떠도는 잡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는 정체를 숨긴 채 시장 일을 하는 환갑 넘은 강태수. 정육점 오미라는 돈봉투 없어졌다고 무작정 강태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남자의 정체가 드러나자 시장 상인 모두 놀라고 오미라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봐도 가진 것 하나 없는 초라한 남자가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짓밟고 있는 이 남자가 곧 이 시장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것. 여러분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시장에서 가장 하찮은 남자. 생선가게 사장이 야, 거기 물 떨어지는 상자 그쪽으로 옮기라고 했지? 왜 이렇게 굼떠? 빨리 움직여. 태수는 죄송합니다. 바로 옮기겠습니다. 하면서 서두릅니다. 생선가게 사장은 맨날 죄송하대. 죄송하면 빨리빨리 해야지.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상자를 옮깁니다. 옆 분식집 여사장은 아휴, 저 사람 또 젖은 채로 왔네. 바닥 더럽히지 말고 조심 좀 해요. 태수는 예 하고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분식집 여사장은 얘는 무슨 얘야. 돈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주변 상인들이 피식하고 웃습니다. 시장에서 태수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필요할 땐 부르고 귀찮아지면 밀어내는 사람. 누구도 그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고장난 배수구 쪽으로 가서 빗물을 빼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 안쪽 정육점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정육점 사장 오미란입니다. 강태수 하고 부릅니다. 강태수는 돌아봅니다. 오미란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시장 상인회의 실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능력 있는 여자라고 불렀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누구보다 잔인했습니다. 오미라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가 아까 고기 상자 창고로 옮겨 놓으라고 했지? 왜 아직도 안 했어요? 태수는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먼저 물길부터. 오미란 사장은 핑계 대지 마. 너 같은 사람들이 꼭 일 못 해놓고 말이 많아. 오미란이 태수 앞으로 다가와서는 내가 돈 주고 쓰는 거지. 자원봉사 받는 줄 알아? 싫으면 나가. 대신 너 받아줄 때가 있으면 말이야. 주변 상인들은 그저 웃고만 있습니다. 태수는 죄송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급히 뛰어다닙니다. 오미란 정육점 사장은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태수는 급히 창고 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는 늘 이런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참았습니다. 따지고 들 수도 있었고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조용히 말없이 따르기만 했습니다. 마치 아직 때가 아니라는 듯이. 유일하게 그를 사람으로 보는 한 사람은 시장 끝에 있는 작은 국밥집 사장입니다. 늦은 저녁에 손님이 거의 빠져나간 시간에 박노인은 태수 씨, 이리 와서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라고 가요합니다. 태수 씨는 사장님 괜찮습니다. 오늘은 일이 좀 많아서. 국밥집 사장 박노인은 일 많아서 더 먹고 가야지 앉아요. 태수가 잠시 망설이다 앉습니다.
박노인은 오늘도 오미란이 뭐라고 했지? 태수는 늘 하던 말입니다. 박노인은 자네는 희한해. 웬만한 사람은 진작에 화내고 떠났을 텐데. 태수는 살다 보면 꼭 떠나지 않고 남아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박노인이 태수를 유심히 봅니다. 자네 원래 이런 사람 아니지? 태수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만 사는 게 아니니까요. 박노인은 내 눈은 오래됐어도 헛보진 않네. 자네 눈엔 바닥까지 내려온 사람 눈빛이 없거든. 태수는 희미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국밥 잘 먹겠습니다. 시장에서 박노인만 태수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과 달리 지나치게 침착한 말투, 누가 모욕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와 가끔 스쳐 지나가는 서늘한 눈빛을 보면 그는 분명 그냥 시장 잡부는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드러나는 이상한 흔적, 허름한 옥탑방. 태수는 축축한 작업복을 벗어 걸어놓습니다. 방은 좁고 낡았지만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저렴한 전등, 깨끗이 정리된 서류, 고급 만년필 하나. 태수는 서랍을 열어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냅니다. 사진 속 젊은 태수, 미소 짓는 아내, 그리고 어린 딸. 사진 한 귀퉁이는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태수는 생각에 잠기며 조금만 더 기다려. 사진을 바라보는 눈빛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진동하고 발신번호는 없습니다. 태수는 예. 전화기에 들려오는 남자 목소리.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직접 나서셔도 됩니다. 태수는 아직은 아닙니다. 상대 남자의 목소리는 더 지체하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수는 가장 중요한 확인이 남았습니다. 때가 되면 연락드리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에 떠도는 재개발 소문. 다음 날 오전, 시장 한복판 게시판 앞에 상인들이 모여 웅성거립니다. 상인들 중에 한 상인이 말합니다. 구청에서 또 나온다네. 재개발 얘기 진짜인가 봐. 또 다른 옆 상인이 에이, 몇 년째 말만 나오는 거지 뭐. 또 다른 상인들은 아냐, 이번엔 투자사까지 붙었다던데. 이때 오미란이 상인들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들 괜히 불안해하지 마세요.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든 결국 시장 사정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시장 상인들이 정리요? 오미란은 쓸모없는 인간들부터요. 오미란의 시선이 멀리 일하는 태수한테 향합니다. 오미란은 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불안을 심으며 적을 만들고 자신이 그 적을 정리해줄 사람인 척했습니다. 태수는 바닥에 떨어진 비닐과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미란은 강태수를 향해 야, 강태수. 창고 뒤 폐박스부터 치워. 오늘 안에 다 안 치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고 소리칩니다. 태수는 알겠습니다 대답하는데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그녀의 이름은 서윤아이며 도시개발팀 실무조사원입니다. 조사원 서윤아는 안녕하세요. 시장환경 조사 때문에 왔습니다. 오미란이 나서며 아, 여기로 오세요.
이 시장 일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조사원 서윤아는 오밀한 쪽으로 가다가 잠시 태수를 바라봅니다. 태수도 서윤아를 보는데 순간 태수의 눈동자가 멈춰섰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오래전 잃어버린 누군가와. 조사원 서윤아. 시장 내 노후시설은 주로 어디에 집중돼 있나요? 오밀하니. 창고 쪽, 배수구 쪽, 뒤편 전기시설 쪽이죠. 근데 뭐 그런 건 다 정리 가능합니다. 서윤아는 메모를 합니다. 멀리서 태수는 배수구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저분은 시장 직원이신가요? 오밀하는 직원은 무슨 그냥 잡이라는 사람이에요. 서윤아는 아 그래요. 서윤아 표정이 아주 살짝 굳습니다. 잠시 후 서윤아가 혼자 시장 구석을 돌아보다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일하던 태수가 빠르게 다가와 받쳐줘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태수는 조심하십시오. 여긴 비가 오면 바닥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조사원 서윤아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때 둘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는데 서윤아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서윤아는 혹시 제가 어디서 뵌 적 있나요? 태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서윤아는 그런데 왜 이렇게 낯설지 않죠? 오밀한 멀리서 큰 소리로 조사원님, 여기 계약 관련 자료도 보셔야죠. 서윤아는 아, 네. 서윤아는 태수와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태수는 한참 서윤아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태수의 순간 마음이 그렇게 많이 흔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 무렵 시장 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정육점 사장 오밀하니 돈 봉투가 없어졌다고요. 분명 아침에 여기 넣어놨는데 정육점 직원도 저도 분명 봤어요. 분홍 봉투였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혹시 손 탄 거 아냐? 하고 소리칩니다. 오늘 외부인도 몇 명 있었고 오밀한의 눈은 태수에게 꽂힙니다. 오밀한이 소리칩니다. 강태수? 너 아까 내 가게 뒤쪽 왔다 갔지? 태수는 폐기물 옮기러 갔습니다. 오밀한은 그럼 내가 제일 수상하네. 태수는 말합니다. 저는 가져간 적 없습니다. 오밀한 사장, 돈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야. 근처에 있던 박노인이 오밀한 씨 증거도 없이 사람 잡지 말어. 오밀한이 대꾸하면서 박노인 어르신은 빠지세요. 이런 건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한다고요. 오밀한이 사람들 앞에서 태수 가방을 빼앗습니다. 태수? 그건 오밀한. 왜 보여주면 안 되는 거라도 있어? 가방을 뒤집지만 낡은 수첩, 장갑, 작업 도구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태수가 아니네 합니다. 오밀한은 계속 태수를 다그쳤습니다. 숨겼지? 너 솔직히 말해. 가져갔지? 태수는 아닙니다. 오밀한이 태수 끝까지 아니라고 할 거야 하면서 순간 오밀한이 태수의 뺨을 힘껏 때립니다. 주변이 정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옆으로 획 돌아갑니다. 박노인이 미란 씨 이건 아니지 합니다. 그러나 오밀한은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도둑질한 놈이면 이 정도도 아까워요.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맞아보는 뺨의 서늘함.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태수는 끝나셨습니까? 오미라는 뭐가? 태수는 이제 제 말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때 뒤쪽 직원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직원은 사장님 봉투 찾았어요. 냉장고 뒤에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아까 주변의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뭐야 그럼 태수 씨는 아니었네. 오미라는 그러나 민망한 표정을 짓지만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오미라니 오해가 있었네. 그럴 수도 있지 합니다. 박노인이 나서면서 그럴 수도 있다니? 오미라는 어르신 괜히 일 키우지 마세요. 찾았으면 된 거잖아요. 태수는 조용히 자기 가방을 주워듭니다. 조사원 서윤아는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서윤아에게 향합니다. 서윤아는 찾았으면 된 게 아니죠. 방금 명백히 잘못하신 겁니다. 오미라는 조사원님 시장 일이라는 게 원래 서윤아는 시장 일이면 사람을 함부로 때려도 되나요? 오미란의 얼굴 표정 굳고 태수는 서윤아를 바라봅니다. 조사원 서윤아는 태수 뺨 쪽을 보고 아주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아는 괜찮으세요? 태수 괜찮습니다. 서윤아 안 괜찮아 보입니다. 태수는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서윤아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그 익숙함 한마디가 오히려 더 깊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녁 시장이 한산해진 시간, 태수는 혼자 창고 뒤편에서 상처난 입술을 닦습니다. 조사원 다가갑니다. 서윤아가 조심스럽게 서윤아는 약이라도 바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작은 구급약을 내밉니다. 태수 괜찮습니다. 서윤아 왜 자꾸 괜찮다고만 하세요? 태수는 별일이 아니라서요. 서윤아는 별일 맞아요. 아까 그건 누가 봐도 심했어요. 태수는 잠시 서윤아를 바라봅니다. 태수는 원래 사람은 자기가 두려운 만큼 남을 함부로 대합니다. 서윤아, 두렵다고요? 태수는 이해하면서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서윤아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서윤아는 이상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저씨를 처음 본 것 같지가 않아요. 태수 눈빛이 흔들리며 사람은 가끔 설명되지 않는 익숙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서윤아, 가족 같다는 느낌인가요? 태수는 가족이라는 말에 순간 숨는 것 같았다. 태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멀리서 누군가 서윤아를 찾는 소리가 들린다. 직원은 서윤아 씨, 차 나갈 시간 다 됐어요. 서윤아, 가봐야겠네요. 약은 여기 두고 갈게요. 서윤아는 시장을 떠납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약봉지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닮은 얼굴, 알 수 없는 익숙함, 그리고 오래전 멈춰있던 마음의 기억들. 그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옥탑방에서 태수는 책상 위에 오래된 서류철과 USB를 꺼내놓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수는 깨끗한 정장을 입고 시장 상인들과 회의 중입니다. 젊은 시절의 태수,
재개발은 누군가를 내쫓기 위한 게 아닙니다. 상인들이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때의 젊은 오미라는 듣기 좋게 말하지 마세요. 결국 돈 되는 사람들만 남기겠다는 거잖아요. 젊은 시절의 태수. 그런 방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젊은 시절 오미라는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사업이 그렇게 깨끗하게 굴러가는 줄 알아요? 태수는 이런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사무실에 쏟아지는 고지서와 압류 통보, 거래 중단. 태수의 회사가 흔들린다. 깊은 밤중에 창고 화재. 아내의 절규. 어린 딸의 울음소리. 아내가 외치는 소리. 태수 씨, 유나를 빨리 찾아요. 불길과 함께 가족을 잃은 아픔들의 과거. 현실로 돌아와. 그날 이후 태수는 모든 걸 잃었다. 회사는 무너졌고 아내는 돌아오지 못했고 딸은 실종됐다. 공식적인 기록은 사고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USB를 꽂습니다. 화면에 과거 녹취 파일 제목들, 상인의 자금 흐름, 화재 전날 통화 녹취, 위조 계약서 사본, 입양 기록 조회 요청. 태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낼 때가 왔군. 다음 날 새벽, 아직 시장이 열리기 전 시장 외곽에 검은 승합차가 멈춥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내립니다. 태수가 조용히 다가갑니다. 정장 남자는 태수를 보고 회장님하고 인사하면서 말합니다. 태수는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합니다. 정장의 회사 직원은 예 하면서 자료 정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발표회 당일 공개만 하시면 됩니다. 태수는 입양 기록 확인은 정장의 회사 직원은 최종 확인 중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흔들리고 정장 회사 직원은 더 미루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이미 충분히. 태수는 아직 아닙니다. 회사 직원은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태수는 그 사람이 직접 무너지는 걸 봐야 합니다. 거짓으로 쌓은 자리는 진실 앞에서 스스로 꺾이는 법이니까. 오미란의 마지막 오만이 시작됩니다. 낮 정육점 안. 오미란은 강태수 들어와봐 하고 부릅니다. 태수가 들어갑니다. 오미란은 어제 일 때문에 기분 나빴어? 근데 어쩌겠어. 내 처지가 원래 오해 사기 딱 좋은걸. 태수는 하실 말씀이 그것뿐입니까? 오미란. 말투 봐. 내가 언제부터 나랑 동등하게 말했지? 오미란은 서랍에서 돈봉투를 꺼내 태수한테 툭 던집니다. 이거 가지고 사라져. 재개발 들어가면 너 같은 사람 제일 먼저 정리될 거니까. 태수는 입 다물라는 뜻입니까? 오미란이 무슨 입? 너한테 누가 귀라도 기울여 줄 것 같아? 태수는 돈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태수는 2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셨습니까? 오미라는 표정이 순간 얼어붙습니다. 오미란. 뭐? 태수? 사람 하나 무너뜨리는데 돈과 거짓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미란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태수는 화재도 서류도 누명도 시간이 지나면 다 묻힐 줄 아셨겠죠. 오미란 얼굴에서 핏기가 가고 있습니다. 오미란. 너 누구야? 태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봅니다. 태수?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 문 밖에서 서윤아가 이 장면 일부를 듣고 멈춰섭니다. 오미라니, 내가 뭘 안다고. 오미라니 다시 손을 들려는 순간 서윤아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오미라니 화들짝 놀랍니다. 서윤아는 이 시장 정말 이상하네요. 왜 다들 이분에게만 이렇게 함부로 하죠? 오미란, 조사원님, 이건 개인적인. 서윤아, 개인적인 폭력은 더 큰 문제죠. 태수는 서윤아 쪽을 봅니다. 태수는 괜찮습니다. 서윤아, 또 괜찮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이번엔 저도 그냥 못 지나가겠습니다. 태수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태수, 내일이 지나면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서윤아, 내일이요? 태수, 예. 발표회 당일, 행사장, 시장 인근 구청 강당, 상인들, 구청 관계자, 투자사 직원, 기자들까지 모여 있습니다. 오미라는 가장 앞줄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서윤아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꾸 입구 쪽을 봅니다. 행사장 뒤편에 여전히 낡은 옷차림의 태수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저 사람 왜 왔어? 설마 구경하러 왔나? 사회자가 단상에 오릅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재래시장 재정비 및 상생개발계획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한 미래도시개발그룹 측 총괄 책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강태수 의장님 입장해 주십시오. 행사장이 술렁거립니다. 상인들이 서로 얼굴을 봅니다. 시장 상인들, 강태수? 설마. 모두의 시선이 뒤편으로 쏠립니다. 낡은 옷을 입고 서 있던 태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 순간 양옆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들어와 그를 맞이합니다. 그는 무대 옆 대기실 쪽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장의 단정한 넥타이 차림의 포스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한순간에 회의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얼굴이 굳습니다. 오미라는 놀라며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쥡니다. 서윤아도 놀라며 그를 바라봅니다. 태수는 단상 위로 오릅니다. 태수가 말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이 시장에서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행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남자, 뺨까지 맞았던 남자, 그가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단상에 선 강태수는 제 소개를 다시 해야 할 것 같군요. 저는 미래도시개발그룹 총괄의장 강태수입니다. 시중 상인들은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그 강태수라고? 우리 시장에서 일하던 그 사람이? 오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습니다. 태수는 하지만 오늘 저는 투자사 책임자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시장에서 20년 전 일어난 한 사건의 생존자로 왔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뜹니다. 오래된 화재 기록, 보험금 지급 흐름, 허위 계약서, 상인의 자금 이동 내역 등이 나타납니다. 태수는 20년 전 이 시장의 재정비 사업은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회사는 파산했고 제 가족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오미란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태수는 말을 이어가면서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죠. 그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걸. 화면에 녹취 파일이 재생되면서 과거 오미란의 목소리 녹취 기록. 서류는 그 사람 쪽으로 넘기면 돼요. 불 한 번 나면 다 정리될 텐데 뭐. 행사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장 상인들. 저 목소리 설마. 태수는. 그리고 이건 당시 상인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몇몇 사람은 시장을 지킨 게 아니라 시장을 팔아 자기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오미라는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태수는 정말 그럴까요? 또 다른 파일을 공개합니다. 서명, 계좌 흐름, 사진 증거. 태수는 저는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죗값을 뉘우치기를.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오미란 씨. 오미란의 입술이 떨립니다. 태수는 며칠 전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도둑으로 몰고 뺨을 때렸습니다. 증거도 없이. 예전과 똑같은 방식이더군요. 약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방식. 오미라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태수는 제가 뭘 아느냐고요? 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태수는 제 아내가 그 불길 속에서 죽었습니다. 제 딸은 그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 시장에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행사장이 숙연해졌습니다. 박노인은 세상에 이럴 수가. 태수는 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알게 됐죠. 당신은 아직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오미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합니다. 시장 상인들. 오미란 씨 진짜였어요? 우릴 위해 싸운 게 아니었어? 그동안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상인들은 오미란 주변에서 한 걸음씩 멀어집니다. 서윤아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깁니다. 그녀의 눈에 한 기록이 들어옵니다. 실종 아동 기록. 입양 전 보호소 인계 날짜. 자신의 입양 기록 날짜. 정확히 겹쳐집니다. 서윤아는 설마 하면서 천천히 태수를 바라봅니다. 서윤아는 저기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 태수는 말씀하십시오. 서윤아, 혹시 저를 처음 본 날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태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는 안주머니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는데 화면에 비친 어린 여자아이는 서윤아의 얼굴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태수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닮아도 너무 닮았더군요. 서윤아는 눈물이 차오르며 그럼 저는 태수? 유나냐? 긴 정적에 서윤아가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립니다. 서윤아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불과 연기 누군가의 손 그 기억만 조금씩. 태수의 눈도 붉어집니다. 20년 동안 무너지지 않던 남자가 그제야 흔들립니다. 태수는 살아있었구나. 서윤아가 울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복수보다 깊은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과 관계자들이 오미란 쪽으로 향합니다. 관계자들은 오미란 씨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오미란.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난 시장을 지키려고.
시장 상인들,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다 당신 말 믿고 사람 함부로 대했잖아. 박노인은 오미란 씨 이제 와서 변명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오미란, 나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태수는 사람을 밟고 올라선 자리는 결국 자기 발밑부터 무너집니다. 오미란이 태수를 올려다보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합니다. 며칠 후 태수는 다시 예전처럼 시장 골목을 걷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누구도 그를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부끄러움과 후회, 미안함,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들입니다.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태수 씨 아니 회장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태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시장 상인들, 정말 몰랐습니다. 태수는 알았더라도 달라졌을까요? 상인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태수는 시장 끝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박노인이 나와 있다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 태수? 아닙니다. 다만 언젠가 밝혀질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박노인, 자네 눈빛이 그랬거든. 모든 걸 잃은 사람 눈빛이 아니라 아직 끝내지 않은 사람 눈빛 말이야. 태수는 살짝 웃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박노인, 이젠 좀 편히 살아. 태수가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멀리서 유나가 다가옵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분명 같은 길을 향해 걷는 두 사람. 유나는 가시죠. 태수는 잠시 시장을 돌아봅니다. 누군가에겐 생계의 자리였고 누군가에겐 탐욕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20년을 묻어둔 상처의 자리였습니다. 태수는 말합니다. 사람을 잃고 나서야 사람의 가치를 아는 곳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나와 함께 시장을 떠났습니다. 햇살이 어두운 골목 위로 비칩니다. 사람들은 늘 겉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겉모습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날 시장 사람들이 무너진 이유는 한 남자의 정체가 회장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짓밟은 사람이 끝까지 사람다움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가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진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태수였다면 20년 전 자신을 무너뜨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